안녕하세요. 오늘 오픈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된 조영주입니다. 오늘은 음식과 건강, 매일 먹는 쌀 제대로 알고 먹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한식은 밥이 주가 되는 식사잖아요. 그래서 그 밥상이라고 하지요. 뭐 국상이라든가 반찬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밥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국과 반찬이 곁들여지는 것이 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식이 우리는 늘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정말로 한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그리고 그 한식의 주가 되는 쌀은 정말로 최고의 그 식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패널로 참석해 주시는 분은 곽성희 박사님이신데요. 동경대 식품공학 박사시고요. 경북대 교수를 겸임하신 분입니다. 또 추문영 영양사님 오셨고요. 또 한 분은 베프라 회원이시면서 그 건강한 음식과 또 생활 습관으로 질병과 열심히 싸우시고 또 그 승리해 가시는 그런 김민자님이 또 오셨습니다. 오늘 진행은요, 처음에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건강한 음식 또 쌀 이런 그 한식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곽성희 박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에 이어서 그 건강한 식단 짜기에 대한 또 부분을 추문영 영양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 디스커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그러면 곽 박사님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저 위에 보시죠. 노력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추울 때 이렇게 찾아오는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는 천국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예? 노력 안 하면은 영혼이 병들기 쉽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결국 천국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쌀은 이때까지 뭐 아무 이야기 없이 잘 먹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잘 잡수고 계시죠. 그런데 쌀에 대해서 정부기관도 아니고 이 컨슈머 레포트라는 굉장히 그 민간 주도의 그런 그 기관입니다. 거기서 나온 저널에서 2012년에 난데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쌀에 비소가 많다. 그런데 미국 그 위생법에는 음식에는 비소 규정이 없습니다. 물만이 그 100ppb라고 기준이 있어요. 음식에는 뭐 기준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민간 주도의 기관에서 쌀을 상당히 시간을 두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이제 비소가 많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그 몸에 좋다는 그 현미입니다. 브라운 라이스. 브라운 라이스는 비소가 7.2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화이트 라이스, 백미입니다. 백미에는 3.6. 그 아주 좋다는 그 현미가 훨씬 배나 많다는 거죠. 네? 이건 뭐 날비락이에요. 이런 면에. 그러면서 그 컨슈머 레포트에서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냐. 여기 쭉 그 미국에 흔히 이제 밀가루 음식은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 엘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쌀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에이시안들, 스페니쉬들도 그 쌀을 많이 먹죠. 그 중에 이제 아이들 그 시리얼, 그래서 아이들 시리얼은
그 4분의 1 컵입니다. 원서빙 정도.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쌀이란 거는 원서빙이 4분의 1 컵인데 일주일에 그 어른들 경우 투 서빙밖에 먹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 서빙이 얼마냐 하면은 175 칼로리입니다. 175 킬로칼로리. 밥 보통 한 공기가 313입니다. 한 반 공기 조금 넘어요. 이걸 일주일에 2번만 먹으란 거죠.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렇습니다. 과학을 기준으로 이 정도 이상 먹으면은 건강에 위험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2년 발표된 후에 또 이 컨슈머 레포트에서 계속 연구를 자체 연구소에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번 포인트 룰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쌀은 주에 이 7점이 넘지 않도록 먹으라. 그래서 이제 흔히 쌀 중에는 사실 이 바스마티 라이스나 스시 라이스가 비소 함량이 제일 낮습니다. 뭐 비소는 여러분 아시죠? 뭐 사극에서 나오는 비상입니다. 뭐 사약 내릴 때 쓰는 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중금속은 제일 문제가 우리 몸에서 자꾸 축적이 돼요. 잘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는 이 비소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암이 생긴 암 발생,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당뇨, 뭐 만성 질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점점점 많이 축적되면은 치매 확률이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 효과가 비소든 쌀을 먹다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계속 라이프롱 먹으면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면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지능이 떨어집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비소가 든 물, 쌀, 이유식 너무 일찍부터 먹으면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그 비소 함량이 낮은 쌀은 일주일에 매일 그 1.5 포인트 정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4분의 1 컵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컵 같으면은 칼로리로 하면은 밥 120g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밥 한 공기 먹으면은 칼로리는 300 조금 넘고 무게는 한 200g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5 같으면은 칼로리로 따지면 뭐 한 500칼로리가 안 돼요. 500칼로리. 우리가 보통 성인들 경우는 한 2000칼로리, 1800에서 한 2400 사이인데 한 2000칼로리에 탄수화물을 반만 먹으면 1000칼로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권고에 따르면은 밥은 500칼로리 밖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마음대로 먹기에는 찜찜하고 안 먹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이 FDA에서 아이들은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부모들 경우는 할머니가 아기를 보든지 하면 이유식 밥으로 대부분 만들죠. 뭐. 그리고 떡국이라든지 뭐 감주입니까? 쌀 제품, 강정 뭐 이런 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농 쌀로 만드는 뭐 조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안 좋은 겁니다. 특히 그
베이비 푸드 경우는 이게 불법정이 될 정도로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아이들 이 뭐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거 다 하기는 그런데 이거는 금년 2017년 이제 막 뜨거라 식으로 보고가 이제 점점 나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 쌀을 먹이지 말아야 된다. 유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쌀을 우리가 안 먹기는 어렵고 비소를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제 그 방법들을 소개하기 전에 보통 쌀을 한 번 먹으면은 그 소변 중에 한 44%, 두 번 먹으면 70%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검사를 하면 그 수치가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유소아들 경우는 한 3, 4개월부터 뭐 젖을 먹이면서 다른 이유식을 조금씩 먹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쌀을 먹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면에는 아이들 경우는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선 이제 비소를 줄이는 방법은 그 물갈이 하면서 반복 세척. 옛날에 왜 한국에 그 정미 기술이 제대로 발달 안 됐을 때는 뭐 돌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몇 번씩 씻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쌀 보면 뭐 기계로 쭉 그 수확해서 도정하고 하니까 정말 깨끗하지요. 몇 번 안 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씻으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롱그레인입니다. 우리가 그 찰기가 없고 맛이 없다는 롱그레인 경우는 물을 많이 붓고 부글부글 끓입니다. 우선 우리가 먹는 보통 백미는 미디엄 내지 숏그레인입니다. 숏그레인은 스시 만들 때 쓰고 보통 이제 미디엄 그레인이죠. 롱그레인 경우는 이제 물을 우선 끓입니다. 보통 물을 끓으면 그때 이제 쌀을 넣지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분 정도 끓여요. 20분 정도 끓여가지고 조금 건져가 먹어보고 익었다 싶으면 이제 채 같은데 붓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끓일 때 소금도 조금 넣고 뭐 버르나 이런 걸 조금 넣습니다. 그런 면에는 뭐 그와 같이 막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버리면은 물 속에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위 말해서 미디엄 그레인은 우리가 물을 맞춰서 그냥 물을 졸이는 거죠. 이 방법이 잘 통용이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중립미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면은 쌀을 넣고 물을 많이 붓고 불을 켜면 조금 있으면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깡그리 버리는 거죠. 버린 다음에 이제 불을 낮춰가지고 계속 밥을 지으면은 밥이 제대로 될런지 죽이 돼 버릴런지 저도 그거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해봄지근합니다, 사실. 그러면 많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비소 함량이 낮은 외국산 쌀은 바스마티, 이게 향이 나는 쌀이지요. 타이의 자스민 쌀 이런 게 비소 함량이 낮습니다. 이거 다 롱그레인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먹는 숏그레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는 사실 참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있지만은 비소에 한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고 캘리포니아산이 낫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우리 그로스리 가면 이 쌀이 어디 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걸 제일 구분하기 쉬운 거는 좀 일본 쌀들은 대개 캘리포니아의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플라이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일본 쌀들 경우 뭐 국보나 이런 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캘리포니아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밥 짓는 것보다 스시쌀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조금 비싼 쌀을 사 먹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기들은 하여튼 뭐 시리얼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국, 한국은 오히려 미국산보다 비소가 더 중국, 일본은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제가 이제 영어 논문을 쭉 살펴보니까 한국도 만만찮다 그럽니다. 그런데 2, 3년 전인가 한국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치가 낮은 걸로 발표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은 사실 미국 1인당 쌀 소비량의 한 7, 8배 많이 소비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 함부로 하면은 뒤집어집니다. 소위 한국의 경우는 그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에서도 함부로 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쌀을 실제 씻으면 얼마나 빠져나갈까? 보통 이제 그 현미는 사실 씻으면 비소, 이노가닉, 아르세닉인데 현미는 씻어도 하나도 안 빠져나갑니다. 뭐 그만큼 현미는 껍질이 두꺼우니까 씻어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백미입니다. 백미는 한 16%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조금 낫죠. 그리고 이제 파보일드 라이스라고 이거는 이제 찐쌀이에요. 쌀을 껍질째 이제 찝니다. 쪄가지고 껍질을 벗긴 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껍질째 찌면은 껍질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안으로 스며들어요. 영양적으로는 참 좋은 쌀인데 다만 비소가 있으면은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쌀을 씻으면은 다른 철분, 나야신 다른 것도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이제 쌀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경우는 쌀을 씻지 마라 그랬어요. 쌀을 씻으면 영양이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지금 뭐 안 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딜레마예요. 이제 장림미 경우, 롱그레인 경우는 물을 6배에서 10배 정도 집어넣고 이제 뭐 막 끓이는 거죠. 끓여서 한 20분 끓여서 조금 건져서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 브라운 라이스도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우리 그 백미 경우는 43%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그 롱그레인을 우리가 안 먹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지금 먹는 쌀을 시도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초이스는 뭐가 있냐? 여기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이제 캘리포니아산 바스마티가 제일 적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퀴노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텍사스산 쌀이 제일 높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높지요. 조수수도 낮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게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 귀리, 콩 이런 종류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밥 중에 쌀을 들어가는 양을 줄이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씻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되는데 쌀을 전체 중에 줄이는 게 좋다.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되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아침은 그 통곡빵이나 오트밀 쌀을 안 먹는 거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점심은 뭐 그 밖에 직장에 계시면은 빵 드시거나 한국집에 가시면 밥이지요, 또 그죠? 그걸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백미는 비소 지역이 낮은 그 원산지 캘리포니아 쌀을 구해서 씻어서 몇 번 씻어서 먹는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쌀 자체를 이제 적게 소비하는 건 거죠. 하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 먹으면 된다. 예? 한 공기 그러니까 약 300칼로리죠. 한 공기 먹는 사람들은 전체 공유에 이런 쌀, 삶은 잡곡, 3배의 잡곡을 1대3으로 섞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프라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핫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납작보리하고 렌틸을 1대1로 섞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렌틸은 렌즈콩이라고도 부르지요. 납작해서 쌀하고 바로 넣으면 돼요. 압력밥솥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쌀일에다가 이거를 일을 넣든지 그렇게 밥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쌀일 들어있고 보리가 일 들어있고 콩이 일 들어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2공기 600칼로리 점심 저녁 먹으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점심 전에 한 공기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분의 2를 잡곡으로 넣어야 돼요. 훨씬 더 잡곡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전체적인 공유 그 칼로리를 줄이고 과일, 견과, 유제품 이런 스낵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요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17개국의 그 건강 상태하고 음식을 그 조사해서 발표된 그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쌀을 많이 먹는 나라는 한결같이 단명 나라가 많습니다. 쌀을 많이 먹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밥심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공유를 조금 한번 볼게요. 쌀은 사실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단백질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적어요. 그런데 이런 잡곡류, 통보리, 귀리, 호밀, 메밀 이런 거는 단백질이 12, 17, 15, 13 꽤 높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요. 그 흔히 이제 콩입니다. 콩, 대두. 한국 대두는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36, 지방도 많고 사실 대두가 이거 멋진 음식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든지 다이어트 하시려 그러면은 쌀을 싹 끊어버리고 두부나 콩만 드셔도 돼요. 그 맛이 좀 문제긴 하지만 건강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두가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콩들도 보십시오. 콩들이 대개 단백질 함량이 한 20몇 프로 돼요. 고기만큼 들었어요. 가격은 뭐 콩들은 그 저희가 공동 구매를 하는데 보면 미국 콩들은 정말 쌉니다. 저는 뭐 콩의 건강성을 우리 커뮤니티가 정말 눈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경우도 단백질 낮고 사실 식이섬유가 너무 적습니다. 생각보다는 다 반드시 흔히 이제 고구마 많이 그 쉬우니까 아침 점심으로 갖고 다니는 분들 많지만은 콩이나 통곡식 비하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에 대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쌀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히사야마 레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후쿠오카 대학에서 히사야마라는 게 후쿠오카 지방입니다. 부산에서 가깝죠. 거기서 한 10몇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개 치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가 70%입니다. 그런데 아시안, 일본 사람들 경우는 알츠하이머 한 50%입니다. 혈관성이 많아요. 혈관성. 미국에는 한 17%인데 한국, 일본은 한 배나 됩니다. 왜냐? 고혈압이 많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면 한국 분들은 대부분 위가 높아요. 위가 높은 거는 뇌졸중 가능성이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하고 관여가 많이 됩니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5년 동안 계속 나이는 60에서 79세를 그 대상으로 해서 1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 경우는 뇌를 기증받아서 뇌를 잘라서 뇌 상태가 어떤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히사야마 지역도 곡창지대입니다. 쌀이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쌀을 가장 적게 먹는 그룹들하고 봤더니 가장 적게 쌀을 먹으면서 콩을 많이 먹는 사람, 두부라든지 각종 이런 콩 가공품 내지 뭐 미소라든지 콩을 밥에 넣기도 합니다. 일본서도. 그리고 채소, 그리고 이제 해조류, 그 다음에 이제 우유와 낙농 제품, 그리고 이제 밥을 가장 적게 먹는 그 그룹들은 전체 밥을 좋아하는 그룹에 비하면 치매 발생률이 34% 낮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수치입니다. 어떤 약도 이만큼 좋은 그 효과를 나타낸 예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츠하이머는 35%, 혈관성 치매는 55%, 밥을 많이 먹으면은 그 뇌졸중 옵니다. 왜냐? 혈당을 계속 올려서 혈관을 좁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식습관이 회귀합니다. 옛날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 콩이나 채소, 해조류, 우유, 낙농 제품 이런 걸 우리 식단에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과체에 답이 있다. 이건 뭐 과학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의학 잡지입니다, 사실. 과일과 채소를 매일 이제 3번 서빙을 먹으면은 모든 그 사망 위험도가 42%, 암이 25%, 심장병 31%, 이 두 가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과체류, 그게 이제 과일 2개, 그리고 채소 5컵 그렇게 먹으면은 건강에 대단히 그 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입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다른 연구 보고입니다. 녹색 과일을 매일 먹으면 뇌가 11년 젊어진다. 여기도 그 과체류를 7서빙 내지 8서빙 많이 먹는 이 녹색잎입니다. 우리 한식은 사실 녹색 채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배추라든지 뭐 콩나물, 뭐 무 이런 거니까 이런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을 음식 공부하고 또 그런 그 직업에 있으니까 이런 정보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뭐 무슨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이런 베프라라는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Better Food and Lifestyle Active예요. 그 약자입니다. 뭐 베프라 좋은 구호잖아요. 베푸는 것도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과학적으로 분석적이고 통찰적인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그 한 달에 2번씩 음식 공부도 하고 공동 구매 조합 우리가 2014년부터 지금 58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텃밭도 해보려고 그러고 공동조리, 운동, 뭐 우리도 오페라 감상도 단체로 가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미나하고 이트 투게더 같이 먹기.
쭉 앉아서 먹으면은 맛도 있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식자재도 우리가 같이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카페나 뭐 생협 같은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구매 조합도 마크업을 조금씩 하지만은 뭐 아주 보통 마크업 10% 15%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우리가 커지면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운동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큰 덕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식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면은 혼자 있으면 아프기 쉬워요. 그런데 여럿이 하면 웰네스입니다. 여럿이 하면 건강해지기 쉬워요. 밥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놀러 가도 그렇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건강한 식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식사,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한 식단이라는 건요. 우선 균형 잡힌 식사, 그래서 밥을 적게 먹는 것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식품군에서 음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식품군이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식품군이라는 건 뭐 곡물 식품군, 그 다음에 그 고기, 단백질 음식들, 그 다음에 야채, 과일, 기름, 뭐 이런 여러 가지 식품군이 있는데요. 거기서 음식을 골고루 선택해서 드셔야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음식마다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가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매일 그 음식 한 가지만 먹으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아주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 건강에 그 해가 될 수가 있죠. 뭐 비만이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건강한 식생활이고요. 다양한 색깔 선택, 진녹색 야채, 이런 녹색이라든지 또 특히 야채나 과일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색깔마다 거기에 들어있는 고유의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오렌지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선택하면 하는 게 건강에 좋고요. 그다음에 영양가 높은 음식. 그래서 어떤 음식은 영양가가 아주 많고 어떤 음식은 영양가가 전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은 대부분 이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에는 비타민, 무기질, 그 외에 다른 영양가가 많고요.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은 우리가 뭐 그 단 음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는 칼로리만 있지 영양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하면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작성.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식단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부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은 뭐 해 먹지? 우선 혼자서 머릿속에서 아마 다 할 거예요. 아침은 뭐 시리얼을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점심에는 뭐 먹지? 특히 저녁에는 뭐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그 균형 잡힌 그 식단을 짜고 식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만들다 보면은요, 우선 그 다양한 음식과 요리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식단을 짜보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것들,
그 식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양식, 본인의 취향,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요, 그 메뉴에 따라 장을 보기 때문에요, 불필요한 거를 산다든지 뭐 너무 많이 산다든지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음식 사는 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는 음식, 버리는 음식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플렉서블하게 식단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돼요. 그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이게 주부들한테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Choose My Plate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주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권했어요. 그래서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보기도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접시의 반은 과일과 야채로 채우고 4분의 1은 곡류, 4분의 1은 단백질, 그리고 그 옆에 우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고 간단한 플레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플레이트만 따라서 식생활을 해도요, 당뇨도 감소하고 그 체중 감소에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음식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거 건강한 한 끼 식사 계획법 이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KCS에서 뉴욕시하고 NYU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접시의 반, 저쪽엔 뭐 브로콜리하고 김치도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반 정도가 채소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접시의 반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여기서는 이제 과일을 옆에 따로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반을 과일과 채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은 통곡물이나 탄수화물로 채우세요. 4분의 1은 저지방 단백질로 채우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상 저기 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도 옆에 있고 그런데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접시의 반은 야채 과일, 4분의 1은 통곡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천식품에 현미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미에 비소가 너무 많으니까 현미는 조금 피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통곡물 아니면 빵도 통밀빵, 그다음에 통곡물 시리얼, 오트밀 이런 것들로 주로 통곡물을 먹도록 하는 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식품 구성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음식을 모든 식품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 식품군을 보니까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1층, 2층, 3층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1층이 곡류하고 전분류, 2층이 채소 및 과일, 3층은 고기, 생선, 계란, 콩 종류, 4층은 우유 및 유제품, 5층이 유지 및 당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이 5가지 식품군에서 골고루 선택하도록, 골고루 먹도록 해야지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식생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문제는 그러면 얼만큼 먹어야 적당한가 하는데, 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접시에, 아까 접시가요, 저기서는 네모난 접시로 되어 있는데 보통 동그란 접시 9인치 사이즈가 9인치 정도 되는 접시여야 돼요. 접시의 반을 먹으면 된다 그랬어. 접시가 11인치, 12인치 정도 되면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가 적당한 양이냐 이걸 보니까요. 곡류는 그러니까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만약에 나는 하루에 15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적은 양을 드셔야 되고요. 아니면 아주 건장한 남자분 같으시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곡류는 하루에 6온스,
그 중에서 통곡류를 하루에 3온스 이상. 그래서 여기서 1온스는 빵 한 쪽, 아니면 국수나 밥 시리얼은 반 컵. 그 다음에 아침에 찬 드라이 시리얼은 1온스 정도. 그다음에 팬케이크 1개, 뭐 토틸리아 1개 이런 게 1온스 곡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곡식을 많이 드시도록 하는 게 그 건강에 좋고요. 통곡물에 제일 중요한 건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정제된 곡물보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식이섬유소는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그 다음에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는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콩 종류에도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죠. 그 외에도 야채와 과일에도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통곡물에는 복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지방산,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신경, 뇌 건강,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암 예방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통곡물의 종류 어떤 것들이 좋은가 보면 귀리, 우리 오트밀이 좋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오트밀이 좋은 게 영양가도 많고 그 보통 곡류가 단백질이 적은데 이 귀리, 오트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면역력을 높이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리가 있는데요. 아까 보리 아니면 납작보리 이런 게 그 밥이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보리도 물론 식이섬유소가 많이 있고요. 쌀보다도 이런 칼슘, 인, 아연 이런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콜레스테롤 낮추는 역할을 하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변비 예방,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가지고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수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시켜가지고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해가지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밥에다가 보리, 수수 또 여기 보면 조, 키노아 이런 것들을 섞어서 드시면은 아주 영양가가 많은 그 맛있는 밥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 같은 것도 굉장히 영양가가 많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곡물이고요. 또 키노아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키노아가 좋다 그래서 요즘 아주 그 인기 좋은 곡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키노아가 좋은 이유는요. 다른 곡물에 비해서 단백질이 높아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소도 높고요. 그 다음에 아마란스라는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 이게 무슨 그 곡물 중에 굉장히 그 영양가가 많은 곡물이라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수수나 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곡물인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평창 지역에서 이 아마란스 재배를 성공했다고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마란스도 단백질이 높고 또 무기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제도 풍부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뭘 먹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밥 대신에 아니면 그 밥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곡물을 많이 섞어서 드시면은 그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하루 식단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건강한 식단인데요. 그래서 아침 밥을 먹는 대신에 오트밀하고 달걀, 오렌지 주스, 요구르트 굉장히 간단한 식사인데요. 이 간단한 식사에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트밀을 먹었기 때문에 오트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곡물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달걀, 단백질 음식 들어갔고 오렌지 주스 또 과일이 들어갔고 요구르트, 유제품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점심에
잡곡밥 1컵, 그다음에 이제 그 채소가 많이 들어갔죠. 콩나물 무침하고 샐러드, 그다음에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이제 아까 고춧가루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는 뭐 김치를 씻어서 다시 끓이신다든지 하면은 그 고춧가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고기, 단백질 음식, 과일 이렇게 점심 식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도 잡곡밥에서 곡물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고등어 단백질 음식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방이 적은 그 또 저기 그 오메가 3가 많아서 건강에 좋은 그 생선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미역국, 시금치나물, 양배추 오이 샐러드,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간식으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그 떡하고 사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오후 간식으로는 야채 자른 거 요구르트 팁에다가 찍어서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마 그 보시다시피 그 5가지 식품군의 음식들이 다 골고루 들어갔어요. 그리고 끼니 때마다 단백질 음식들이 들어가고 또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패턴 삼아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다른 음식들을 집어넣으면 그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데 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양사님이시고 또 뭐 박사님이시고 이러니까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건 정말 믿고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은 저희들이 카톡으로나 아니면 뭐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많은 인터넷 정보, 그 건강 정보를 접하게 되잖아요. 뭐 그 중에는 정말 얼토당토안한 이런 정보도 있고, 또 이거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또 이렇게 좀 헷갈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건강 상식들 어떻게 선별을 해서 그 이해하면 좋을지. 사실 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카톡은 보면은 저도 뭐 한국에서 엄청 많은 그 건강 정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 그 새우젓을 먹고 암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기를, 한국에는 위대한 소설가가 많네요.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일염은 좋고 암염은 먹으면은 암에 걸린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작 기능이 많은 여러분들이 암염도 옛날에 바다가 솟아올라서 그 바닷물이 말라서 만들어진 게 암염입니다. 성분으로 보면은 암염연어면에 더 옛날 바다 깨끗했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암염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염에는 간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선맛이 조금 납니다. 그 천일염은 간수를 빼잖아요. 그런데 뭐 이와 같은 이제 답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제일 여러분들이 그 쉬운 방법은 주위에 그 카톡에 이제 이게 사실일까 올려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누군가 조금 지식 있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저는 인용 문헌을 봅니다. 뭐 하면은 반드시 인용이 붙어야 돼요. 어느 대학의 누구 연구 아니면 과학 논문 문헌이 붙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우는 전문 잡지는 물론이고 뉴욕 타임즈나 웬만한 신문에는 반드시 붙습니다.
뭐 어떤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기자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연구자가 한 이야기를 자기가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언론인은. 그런데 이제 한국은 예를 들면 좀 유수한 신문들도 기자가 쓰더라고요. 그 정보를 준 사람을 인용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는 우선 조금 물어보는 거, 아니면 인용 문헌이 있는가.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베프라와 같은 모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믿을 만한 출처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그 믿을 만하지 않으면 어떤 출처에서 나왔는지 좀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 물어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제가 그 추 영양사님께 보면서 궁금했던 것 한 가지는, 정말 그 좋은 음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요리해서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제일 힘들 때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좋다 그러면 이해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면서 먹는데,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한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식단을 가지고 했을 때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조언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정말 아이들 기를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그 엄마 된 입장에서 아이들한테도 그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그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특히 그 아이들이 그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라면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 지방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지방과 그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탄수화물도 높고, 그래서 나쁜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라면을 줄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가 라면 아니면 안 먹는다 뭐 이런 경우는 그거를 조금 변형해 가지고 뭐 라면을 씻어서 뭐 2번에 끓여서 한다든지, 거기다가 다른 그 스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그 이유식이나 아니면 그 베이비 푸드 같은 것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어떤 베이비 푸드에는 그 나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공이 더 많이 돼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그 올가닉 베이비 푸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 베이비 푸드를 일일이 다 만들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얼마나 가공이 됐나, 그다음에 이제 그 올가닉 베이비 푸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이 패널로 모신 분 중에 실제 주부시면서 또 건강한 그 식사로 건강 관리를 또 잘 해오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러면 실제로 그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로 주부들이 부엌에서 그 요리를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지 또 알려주시고요. 저는 아침은 주로 오트밀을 끓여서 먹습니다. 부드럽고 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트밀을 끓여서 이제 어떤 날은 양식으로 가게 되고요. 뭐 계란과 뭐 이제 요구르트, 뭐 너트 종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을 때도 있고, 그게 내키지 않는 날은 그냥 오트밀을 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트밀을 약간 되게 끓이면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오트밀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트밀하고 함께 저희 반찬을 그냥 먹는 거예요. 한식 반찬을 남을 해놨던 거랑 계란도 이제 야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식처럼 그렇게 먹기도 하고, 아침은 그렇게 주로 오트밀을 이용하고요. 점심에는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기도 하지만 그 홀그레인 이제 브레드 먹게 되죠.
통곡밀 빵, 그거를 토스트해서 그 베이질 페스토나 그 허머스, 그 칙피로 만든 허머스 종류, 단백질도 굉장히 높고 좋죠. 그 베이질 페스토 같은 거 토스트해서 듬뿍 발라서 먹으면요, 쌀밥 생각 안 나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점심은 이제 공류를 때우고, 저는 지금 공류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저녁 한 끼는 또 한식을 걸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한식으로 해야 되니까 밥을 짓게 되는데요. 쭉 박사님께서나 여기 영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쌀밥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스티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밥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잡곡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포슬포슬 밥이 맛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참 그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밥을 일단 그래서 이제 찹쌀을 조금 이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베이스로 흰쌀하고 찹쌀을 반반 섞어서 이렇게 이제 독에 넣어두고 그거를 이제 한 컵을 꺼내면 한 컵을 씻고 나면 하룻밤 정도 불려서 다 버리고 다시 또 씻고 해서 이제 비소를 어느 정도는 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잡곡을 넣는데요. 한 컵에, 그러니까 그 섞인 한 컵의 쌀에다가 4분의 1컵의 끼노아, 이제 건강에 좋은 끼노아 4분의 1컵, 그리고 끼노아가 보니까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조처럼. 그래서 씻기 힘들어서 이렇게 씻다 보면 다 넘어가고 씻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코스트코에 가면 올게닉으로 완전히 씻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탁 퍼서 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노아 그렇게 4분의 1컵 넣고 또 굉장히 단백질이 높은 렌틸을 4분의 1컵 넣고, 그리고 보리 4분의 1컵. 이제 이거 우리 눌린 보리를 베프라에서 저희가 공동 구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불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넣으면 되니까요. 그거 4분의 1컵에다가 마지막으로 저는 치아씨드들 아시죠? 굉장히 좋은 치아씨드를 8분의 1컵 정도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하면 이제 밥이 2컵 정도 되는데요. 전체 물 높이가 2컵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낮에도 하고 왔는데요. 밥이 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그 섞은 잡곡들이 다 이렇게 굵어서 이렇게 많이 씹어야 된다든지 또 콩맛을 많이 나게 한다든지 이렇지 않으면서도 잡곡이어서 쌀밥 먹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고 영양도 좋고, 그렇게 저는 밥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그리고 누구나 또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좀 덧붙여서 영양사님께서도 쉐어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양사분이시니까 영양면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라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실생활에 사는 거는 조금 가족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혹시 팁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밥으로 해서는 정말 김민자님이 하시는 게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잡곡밥을 먹긴 하는데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서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신경 써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잡곡밥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요. 집에서는 잡곡밥을 잘 해 드시지만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잡곡밥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저희가 이제 당뇨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는 잡곡밥을 잘 해 먹고 있는데 점심에 어디를 가는데 거기서는 잡곡밥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뇨 관리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관들에서도 이렇게 잡곡밥을 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감사하고요. 또 아까 그 곽 박사님의 그 슬라이드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또 요리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미료 사용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금,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사람들이 그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은데 설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미료는 이제 그 특히 뭐 미원 이런 종류는 거의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설탕도 그러니까는 요즘은 조금 많이 낮으신 것 같긴 한데요. 그 소다 같은 것들은 이제 전혀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다 같은 거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주스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주스는 10% 들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설탕물인 거예요. 가당 음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그 드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요즘은 이제 그 설탕이 얼마나 몸에 나쁜가 하는 게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탕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음식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설탕을 적게 쓰든지, 커피 같은 거 마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우유만 넣고 마신다든지 하는 게 더 좋고요. 저희 집에 설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렇게 음식을 개선하기 전에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면 설탕을 7스푼을 넣어서 먹어야 이 커피가 맛있구나 할 정도로 단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은 커피에다 이렇게 설탕을 뭐 거의 안 넣거나 하나만 이렇게 넣어서 주면서 안 달아서 맛이 없지요? 하면 아니야, 딱 맞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부가 설탕을 안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가족들도 본인도 입이 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입맛을 바꾸는 것도 좀 노력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그 주부의 손길에 따라서 가족들은 따라올 수밖에, 특히 또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거에 따라서 먹어 버릇을 하면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우리 주부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즐겁게 먹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